안녕하세요. 기억력 지키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발전해요.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낳은 아이 아들 아니면 딸이지. 두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맞다는 의미입니다. 확률이 50인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투자 결과나 시험 합격 여부, 프로젝트 성공 등 결과가 명확히 둘로 나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낳은 아이 아들 아니면 딸이지. 두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맞다는 의미입니다. 확률이 50인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투자 결과나 시험 합격 여부, 프로젝트 성공 등 결과가 명확히 둘로 나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낳은 아이 아들 아니면 딸이지. 두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맞다는 의미입니다. 확률이 50인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투자 결과나 시험 합격 여부, 프로젝트 성공 등 결과가 명확히 둘로 나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살은 쏘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죽는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화살과 달리 말의 파급력은 영구적이라는 교훈입니다. 회의 발언이나 SNS 게시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신중한 언행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살은 쏘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죽는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화살과 달리 말의 파급력은 영구적이라는 교훈입니다. 회의 발언이나 SNS 게시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신중한 언행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살은 쏘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죽는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화살과 달리 말의 파급력은 영구적이라는 교훈입니다. 회의 발언이나 SNS 게시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신중한 언행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놈 위에 타는 놈이 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져도 더 나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겸손의 가르침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라는 의미로 성공에 도취된 사람에게 조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놈 위에 타는 놈이 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져도 더 나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겸손의 가르침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라는 의미로 성공에 도취된 사람에게 조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놈 위에 타는 놈이 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져도 더 나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겸손의 가르침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라는 의미로 성공에 도취된 사람에게 조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먹여서 싫다는 사람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이기심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먹여서 싫다는 사람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이기심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먹여서 싫다는 사람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이기심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편견이나 감정 때문에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로 연애 감정으로 상대의 단점을 보지 못할 때 사용됩니다. 투자나 인사평가에서 감정적 판단으로 객관성을 잃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편견이나 감정 때문에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로 연애 감정으로 상대의 단점을 보지 못할 때 사용됩니다. 투자나 인사평가에서 감정적 판단으로 객관성을 잃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편견이나 감정 때문에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로 연애 감정으로 상대의 단점을 보지 못할 때 사용됩니다.
투자나 인사평가에서 감정적 판단으로 객관성을 잃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말 속에 말 들었다. 표면적인 말 뒤에 더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합니다. 면접관의 질문이나 고객의 요구사항에서 진짜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 속에 말 들었다. 표면적인 말 뒤에 더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합니다. 면접관의 질문이나 고객의 요구사항에서 진짜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 속에 말 들었다. 표면적인 말 뒤에 더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합니다. 면접관의 질문이나 고객의 요구사항에서 진짜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세상의 이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이나 좋은 상황 모두 영원하지 않으니 변화에 대비하고 적응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가르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세상의 이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이나 좋은 상황 모두 영원하지 않으니 변화에 대비하고 적응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가르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세상의 이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이나 좋은 상황 모두 영원하지 않으니 변화에 대비하고 적응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가르칩니다. 북은 칠수록 맛이 난다. 어떤 일이든 반복할수록 흥미와 실력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지속적인 실행이 즐거움과 성과를 가져다 줍니다. 취미 활동이나 새로운 기술 습득에서 처음엔 어색하다가 점차 재미를 느끼게 되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북은 칠수록 맛이 난다. 어떤 일이든 반복할수록 흥미와 실력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지속적인 실행이 즐거움과 성과를 가져다 줍니다. 취미 활동이나 새로운 기술 습득에서 처음엔 어색하다가 점차 재미를 느끼게 되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북은 칠수록 맛이 난다. 어떤 일이든 반복할수록 흥미와 실력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지속적인 실행이 즐거움과 성과를 가져다 줍니다. 취미 활동이나 새로운 기술 습득에서 처음엔 어색하다가 점차 재미를 느끼게 되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누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 변명거리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책임 회피나 변명을 일삼는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누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 변명거리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책임 회피나 변명을 일삼는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누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 변명거리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책임 회피나 변명을 일삼는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에 가면 더 먹을까 부엌에 가면 더 먹을까? 개인적 이익만 따져가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비판합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계산만 하며 결정을 미루는 태도를 꼬집습니다. 회사 부서 이동이나 투자 결정에서 손익만 계산하며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일 때 반성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에 가면 더 먹을까 부엌에 가면 더 먹을까? 개인적 이익만 따져가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비판합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계산만 하며 결정을 미루는 태도를 꼬집습니다. 회사 부서 이동이나 투자 결정에서 손익만 계산하며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일 때 반성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에 가면 더 먹을까 부엌에 가면 더 먹을까? 개인적 이익만 따져가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비판합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계산만 하며 결정을 미루는 태도를 꼬집습니다.
회사 부서 이동이나 투자 결정에서 손익만 계산하며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일 때 반성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이 양반이라. 경제력이 있어야 사회적 지위와 품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질적 기반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고급 문화생활이나 사교 활동을 위해서는 일정한 경제력이 필요한 현실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돈이 양반이라. 경제력이 있어야 사회적 지위와 품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질적 기반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고급 문화생활이나 사교 활동을 위해서는 일정한 경제력이 필요한 현실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돈이 양반이라. 경제력이 있어야 사회적 지위와 품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질적 기반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고급 문화생활이나 사교 활동을 위해서는 일정한 경제력이 필요한 현실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눈뜨고 코 베어갈 세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도 당할 수 있을 만큼 험악한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예상치 못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현실을 표현합니다. 사기나 허위 정보가 넘치는 온라인 환경에서 경계심을 갖자는 의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눈뜨고 코 베어갈 세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도 당할 수 있을 만큼 험악한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예상치 못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현실을 표현합니다. 사기나 허위 정보가 넘치는 온라인 환경에서 경계심을 갖자는 의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눈뜨고 코 베어갈 세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도 당할 수 있을 만큼 험악한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예상치 못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현실을 표현합니다. 사기나 허위 정보가 넘치는 온라인 환경에서 경계심을 갖자는 의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빈병에 효자 없다. 어떤 일이든 오래 지속되면 처음의 성의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일에는 초기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간병이나 장기 프로젝트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나타냅니다. 빈병에 효자 없다. 어떤 일이든 오래 지속되면 처음의 성의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일에는 초기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간병이나 장기 프로젝트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나타냅니다. 빈병에 효자 없다. 어떤 일이든 오래 지속되면 처음의 성의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일에는 초기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간병이나 장기 프로젝트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나타냅니다. 앉을 자리 봐가면서 앉으라. 상황을 파악하고 분별 있게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신중한 판단과 적절한 처신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모임에서 분위기를 파악한 후 행동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앉을 자리 봐가면서 앉으라. 상황을 파악하고 분별 있게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신중한 판단과 적절한 처신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모임에서 분위기를 파악한 후 행동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앉을 자리 봐가면서 앉으라. 상황을 파악하고 분별 있게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신중한 판단과 적절한 처신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모임에서 분위기를 파악한 후 행동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존대하고 뺨 맞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예의와 존중으로 대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겸손한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직장에서 상하 관계없이 정중하게 소통하거나 고객 응대 시 예의를 지키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존대하고 뺨 맞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예의와 존중으로 대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겸손한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직장에서 상하 관계없이 정중하게 소통하거나 고객 응대 시 예의를 지키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존대하고 뺨 맞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예의와 존중으로 대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겸손한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직장에서 상하 관계없이 정중하게 소통하거나 고객 응대 시 예의를 지키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공것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 무료라면 체면도 버리고 달려든다는 의미입니다. 공짜에 대한 인간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비판적으로 표현합니다. 할인이나 무료 이벤트에서 과도하게 열성적인 행동을 보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것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 무료라면 체면도 버리고 달려든다는 의미입니다. 공짜에 대한 인간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비판적으로 표현합니다. 할인이나 무료 이벤트에서 과도하게 열성적인 행동을 보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것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 무료라면 체면도 버리고 달려든다는 의미입니다. 공짜에 대한 인간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비판적으로 표현합니다. 할인이나 무료 이벤트에서 과도하게 열성적인 행동을 보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닌 밤중에 남의 칼을 맞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행한 일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갑작스럽고 억울한 피해를 표현합니다. 회사 구조조정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닌 밤중에 남의 칼을 맞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행한 일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갑작스럽고 억울한 피해를 표현합니다. 회사 구조조정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닌 밤중에 남의 칼을 맞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행한 일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갑작스럽고 억울한 피해를 표현합니다. 회사 구조조정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한 심정을 혼자 끙끙 앓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소통의 제약으로 인해 속만 끓이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입장상 항의하지 못하거나 가족 문제를 외부에 알릴 수 없어 혼자 고민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한 심정을 혼자 끙끙 앓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소통의 제약으로 인해 속만 끓이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입장상 항의하지 못하거나 가족 문제를 외부에 알릴 수 없어 혼자 고민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한 심정을 혼자 끙끙 앓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소통의 제약으로 인해 속만 끓이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입장상 항의하지 못하거나 가족 문제를 외부에 알릴 수 없어 혼자 고민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가을 상추는 문 걸어 잠그고 먹는다. 가을 상추가 특별히 맛있어서 남에게 주기 아깝다는 뜻으로 매우 귀하고 맛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절 한정 별미나 특별한 기회를 독점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을 상추는 문 걸어 잠그고 먹는다. 가을 상추가 특별히 맛있어서 남에게 주기 아깝다는 뜻으로 매우 귀하고 맛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절 한정 별미나 특별한 기회를 독점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을 상추는 문 걸어 잠그고 먹는다. 가을 상추가 특별히 맛있어서 남에게 주기 아깝다는 뜻으로 매우 귀하고 맛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절 한정 별미나 특별한 기회를 독점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곡식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진정한 실력자일수록 겸손하다는 의미입니다. 지식과 경험이 쌓일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어 더욱 겸손해집니다.
전문성을 갖춘 후에도 오만하지 않고 배우는 자세를 유지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곡식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진정한 실력자일수록 겸손하다는 의미입니다. 지식과 경험이 쌓일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어 더욱 겸손해집니다. 전문성을 갖춘 후에도 오만하지 않고 배우는 자세를 유지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곡식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진정한 실력자일수록 겸손하다는 의미입니다. 지식과 경험이 쌓일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어 더욱 겸손해집니다. 전문성을 갖춘 후에도 오만하지 않고 배우는 자세를 유지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수제비 잘하는 사람이 국수도 잘한다. 한 분야에 능숙한 사람은 비슷한 다른 분야에도 재능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기본 실력이 있으면 응용력도 뛰어납니다.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이 데이터 분석에도 빠르게 적응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제비 잘하는 사람이 국수도 잘한다. 한 분야에 능숙한 사람은 비슷한 다른 분야에도 재능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기본 실력이 있으면 응용력도 뛰어납니다.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이 데이터 분석에도 빠르게 적응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제비 잘하는 사람이 국수도 잘한다. 한 분야에 능숙한 사람은 비슷한 다른 분야에도 재능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기본 실력이 있으면 응용력도 뛰어납니다.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이 데이터 분석에도 빠르게 적응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벌에 쏘였나. 이유 없이 흥분하여 난리를 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화를 내거나 과도하게 반응하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회의에서 사소한 문제로 크게 흥분하는 동료나 작은 일에 과민 반응하는 사람을 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벌에 쏘였나. 이유 없이 흥분하여 난리를 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화를 내거나 과도하게 반응하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회의에서 사소한 문제로 크게 흥분하는 동료나 작은 일에 과민 반응하는 사람을 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벌에 쏘였나. 이유 없이 흥분하여 난리를 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화를 내거나 과도하게 반응하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회의에서 사소한 문제로 크게 흥분하는 동료나 작은 일에 과민 반응하는 사람을 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옥도 갈아야 빛이 난다. 타고난 재능도 지속적인 노력과 연마가 있어야 빛을 발한다는 의미입니다. 학습이나 기술 향상에서 꾸준한 연습과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옥도 갈아야 빛이 난다. 타고난 재능도 지속적인 노력과 연마가 있어야 빛을 발한다는 의미입니다. 학습이나 기술 향상에서 꾸준한 연습과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옥도 갈아야 빛이 난다. 타고난 재능도 지속적인 노력과 연마가 있어야 빛을 발한다는 의미입니다. 학습이나 기술 향상에서 꾸준한 연습과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쥐 뜯어먹은 것 같다. 가장자리가 고르지 않고 지저분한 모양을 의미합니다. 문서 편집이 깔끔하지 않거나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할 때처럼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쥐 뜯어먹은 것 같다. 가장자리가 고르지 않고 지저분한 모양을 의미합니다. 문서 편집이 깔끔하지 않거나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할 때처럼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쥐 뜯어먹은 것 같다. 가장자리가 고르지 않고 지저분한 모양을 의미합니다. 문서 편집이 깔끔하지 않거나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할 때처럼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수제비 잘하는 사람이 국수도 잘한다. 한 분야에 능숙한 사람은 비슷한 다른 분야에도 재능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기본 실력이 있으면 응용력도 뛰어납니다.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이 데이터 분석에도 빠르게 적응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제비 잘하는 사람이 국수도 잘한다. 한 분야에 능숙한 사람은 비슷한 다른 분야에도 재능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기본 실력이 있으면 응용력도 뛰어납니다.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이 데이터 분석에도 빠르게 적응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제비 잘하는 사람이 국수도 잘한다. 한 분야에 능숙한 사람은 비슷한 다른 분야에도 재능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기본 실력이 있으면 응용력도 뛰어납니다.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이 데이터 분석에도 빠르게 적응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 계획한 일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겹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러 갔는데 시스템 점검일이거나 휴가를 내려는데 갑작스런 프로젝트가 생기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 계획한 일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겹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러 갔는데 시스템 점검일이거나 휴가를 내려는데 갑작스런 프로젝트가 생기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 계획한 일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겹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러 갔는데 시스템 점검일이거나 휴가를 내려는데 갑작스런 프로젝트가 생기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 가리고 고양이 흉내. 어설픈 속임수로 남을 속이려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뻔히 들여다보이는 얕은 꾀를 부리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SNS에서 가짜 정보를 퍼뜨리거나 거짓 이력서로 취업하려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입 가리고 고양이 흉내. 어설픈 속임수로 남을 속이려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뻔히 들여다보이는 얕은 꾀를 부리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SNS에서 가짜 정보를 퍼뜨리거나 거짓 이력서로 취업하려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입 가리고 고양이 흉내. 어설픈 속임수로 남을 속이려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뻔히 들여다보이는 얕은 꾀를 부리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SNS에서 가짜 정보를 퍼뜨리거나 거짓 이력서로 취업하려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애써 추진하던 일이 실패하거나 목표를 놓쳐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승진 기회를 놓치거나 프로젝트가 무산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애써 추진하던 일이 실패하거나 목표를 놓쳐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승진 기회를 놓치거나 프로젝트가 무산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애써 추진하던 일이 실패하거나 목표를 놓쳐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승진 기회를 놓치거나 프로젝트가 무산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행동이 예측 불가능하고 일정한 계획 없이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체계적이지 못하고 즉흥적인 행동 패턴을 표현합니다. 업무 처리가 일관성 없거나 약속 시간을 자주 바꾸는 사람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행동이 예측 불가능하고 일정한 계획 없이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체계적이지 못하고 즉흥적인 행동 패턴을 표현합니다. 업무 처리가 일관성 없거나 약속 시간을 자주 바꾸는 사람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행동이 예측 불가능하고 일정한 계획 없이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체계적이지 못하고 즉흥적인 행동 패턴을 표현합니다. 업무 처리가 일관성 없거나 약속 시간을 자주 바꾸는 사람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몸보다 배꼽이 더 크다. 부차적인 것이 주된 것보다 더 커진 어긋난 상황입니다. 부대 비용이 본 비용을 초과하거나 수단이 목적을 압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몸보다 배꼽이 더 크다.
부차적인 것이 주된 것보다 더 커진 어긋난 상황입니다. 부대 비용이 본 비용을 초과하거나 수단이 목적을 압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몸보다 배꼽이 더 크다. 부차적인 것이 주된 것보다 더 커진 어긋난 상황입니다. 부대 비용이 본 비용을 초과하거나 수단이 목적을 압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덩굴에서 가지 열리는 법은 없다. 부모의 성품이나 능력이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의미입니다. 가문의 특성이나 가풍이 대물림됩니다. 집안의 전통이나 가치관이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덩굴에서 가지 열리는 법은 없다. 부모의 성품이나 능력이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의미입니다. 가문의 특성이나 가풍이 대물림됩니다. 집안의 전통이나 가치관이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덩굴에서 가지 열리는 법은 없다. 부모의 성품이나 능력이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의미입니다. 가문의 특성이나 가풍이 대물림됩니다. 집안의 전통이나 가치관이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와 안보기가 다르다. 겉모습과 내면이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거나 회사에서 협조적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비협조적인 동료를 지적할 때 사용합니다. 겉보기와 안보기가 다르다. 겉모습과 내면이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거나 회사에서 협조적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비협조적인 동료를 지적할 때 사용합니다. 겉보기와 안보기가 다르다. 겉모습과 내면이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거나 회사에서 협조적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비협조적인 동료를 지적할 때 사용합니다. 말이란 탁해 다르고 툭해 다르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말하는 방식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부탁이나 지적을 할 때 표현 방법이 결과를 좌우함을 의미합니다. 말이란 탁해 다르고 툭해 다르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말하는 방식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부탁이나 지적을 할 때 표현 방법이 결과를 좌우함을 의미합니다. 말이란 탁해 다르고 툭해 다르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말하는 방식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부탁이나 지적을 할 때 표현 방법이 결과를 좌우함을 의미합니다. 물은 흘러야 썩지 않는다. 지속적인 활동과 노력을 통해야 실력이 유지되고 발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체된 물이 썩는 자연현상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퇴직 후 활동 중단으로 인한 능력 저하나 공부를 소홀히 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꾸준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됩니다. 물은 흘러야 썩지 않는다. 지속적인 활동과 노력을 통해야 실력이 유지되고 발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체된 물이 썩는 자연현상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퇴직 후 활동 중단으로 인한 능력 저하나 공부를 소홀히 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꾸준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됩니다. 물은 흘러야 썩지 않는다. 지속적인 활동과 노력을 통해야 실력이 유지되고 발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체된 물이 썩는 자연현상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퇴직 후 활동 중단으로 인한 능력 저하나 공부를 소홀히 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꾸준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한 가지만 알고 다른 것은 모르는 편협함을 의미합니다. 융통성 없는 사고나 시야가 좁은 사람의 한계를 지적할 때 사용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한 가지만 알고 다른 것은 모르는 편협함을 의미합니다. 융통성 없는 사고나 시야가 좁은 사람의 한계를 지적할 때 사용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한 가지만 알고 다른 것은 모르는 편협함을 의미합니다.
융통성 없는 사고나 시야가 좁은 사람의 한계를 지적할 때 사용합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 남을 해치려다가 도리어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악의적인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입니다. 동료를 모함하다가 신뢰를 잃거나 경쟁업체를 헐뜯다가 자사 이미지가 손상되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 남을 해치려다가 도리어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악의적인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입니다. 동료를 모함하다가 신뢰를 잃거나 경쟁업체를 헐뜯다가 자사 이미지가 손상되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 남을 해치려다가 도리어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악의적인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입니다. 동료를 모함하다가 신뢰를 잃거나 경쟁업체를 헐뜯다가 자사 이미지가 손상되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오는 날이 장날. 일을 하려는데 공교롭게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타이밍이 겹쳐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휴가를 내려는데 갑작스럽게 중요한 회의가 잡히거나 이사하려는 날 비가 오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오는 날이 장날. 일을 하려는데 공교롭게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타이밍이 겹쳐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휴가를 내려는데 갑작스럽게 중요한 회의가 잡히거나 이사하려는 날 비가 오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오는 날이 장날. 일을 하려는데 공교롭게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타이밍이 겹쳐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휴가를 내려는데 갑작스럽게 중요한 회의가 잡히거나 이사하려는 날 비가 오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저라고 뺨 맞는 일 없다. 겸손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면 미움받을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손함이 자신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임을 강조합니다.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 예의를 지키며 상대를 존중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라고 뺨 맞는 일 없다. 겸손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면 미움받을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손함이 자신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임을 강조합니다.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 예의를 지키며 상대를 존중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라고 뺨 맞는 일 없다. 겸손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면 미움받을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손함이 자신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임을 강조합니다.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 예의를 지키며 상대를 존중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까마귀 학이 되랴. 타고난 한계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리한 목표보다 현실적 계획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예술적 재능 없이 화가를 꿈꾸거나 체격적 한계가 있는데 프로 스포츠 선수를 목표로 할 때 적성에 맞는 진로를 고려하라는 조언에서 사용됩니다. 까마귀 학이 되랴. 타고난 한계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리한 목표보다 현실적 계획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예술적 재능 없이 화가를 꿈꾸거나 체격적 한계가 있는데 프로 스포츠 선수를 목표로 할 때 적성에 맞는 진로를 고려하라는 조언에서 사용됩니다. 까마귀 학이 되랴. 타고난 한계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리한 목표보다 현실적 계획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예술적 재능 없이 화가를 꿈꾸거나 체격적 한계가 있는데 프로 스포츠 선수를 목표로 할 때 적성에 맞는 진로를 고려하라는 조언에서 사용됩니다. 가난이 죄다. 경제적 어려움이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난으로 인해 범죄나 불행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사회 문제를 이해하거나 경제적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난이 죄다.
경제적 어려움이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난으로 인해 범죄나 불행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사회 문제를 이해하거나 경제적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난이 죄다. 경제적 어려움이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난으로 인해 범죄나 불행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사회 문제를 이해하거나 경제적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부른 고양이는 쥐를 잡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배고픔이 없으면 사냥 본능이 둔해진다는 관찰입니다. 안정된 지위에 안주하는 직장인이나 풍족한 환경에서 동기를 잃는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배부른 고양이는 쥐를 잡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배고픔이 없으면 사냥 본능이 둔해진다는 관찰입니다. 안정된 지위에 안주하는 직장인이나 풍족한 환경에서 동기를 잃는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배부른 고양이는 쥐를 잡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배고픔이 없으면 사냥 본능이 둔해진다는 관찰입니다. 안정된 지위에 안주하는 직장인이나 풍족한 환경에서 동기를 잃는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사위 반찬은 장모 눈썹 밑에 있다. 장모가 사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보는 것마다 사위 반찬거리로 생각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위해 정성껏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사위 반찬은 장모 눈썹 밑에 있다. 장모가 사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보는 것마다 사위 반찬거리로 생각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위해 정성껏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사위 반찬은 장모 눈썹 밑에 있다. 장모가 사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보는 것마다 사위 반찬거리로 생각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위해 정성껏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부모와 자식이 닮는다는 의미입니다. 유전적 특성이나 환경의 영향으로 가족 간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가족의 성향이나 재능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부모와 자식이 닮는다는 의미입니다. 유전적 특성이나 환경의 영향으로 가족 간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가족의 성향이나 재능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부모와 자식이 닮는다는 의미입니다. 유전적 특성이나 환경의 영향으로 가족 간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가족의 성향이나 재능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른 하늘에 벼락 맞는다.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으로 큰 피해를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계획했던 일이 갑작스런 외부 요인으로 무산되거나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곤경에 처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마른 하늘에 벼락 맞는다.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으로 큰 피해를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계획했던 일이 갑작스런 외부 요인으로 무산되거나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곤경에 처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마른 하늘에 벼락 맞는다.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으로 큰 피해를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계획했던 일이 갑작스런 외부 요인으로 무산되거나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곤경에 처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사돈네 제사에 가서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 자신과 직접 관계없는 남의 일에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업무나 가정사에 주제넘게 조언하거나 지시하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돈네 제사에 가서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
자신과 직접 관계없는 남의 일에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업무나 가정사에 주제넘게 조언하거나 지시하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돈네 제사에 가서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 자신과 직접 관계없는 남의 일에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업무나 가정사에 주제넘게 조언하거나 지시하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자식 잘못은 모른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단점은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문제 행동을 인정하지 않거나 상사가 측근의 실수를 간과하는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제 자식 잘못은 모른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단점은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문제 행동을 인정하지 않거나 상사가 측근의 실수를 간과하는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제 자식 잘못은 모른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단점은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문제 행동을 인정하지 않거나 상사가 측근의 실수를 간과하는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나가는 포수만 보고 들어오는 포수는 못 보겠네. 떠난 사람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심정을 의미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출장이나 유학 간 가족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가는 포수만 보고 들어오는 포수는 못 보겠네. 떠난 사람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심정을 의미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출장이나 유학 간 가족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가는 포수만 보고 들어오는 포수는 못 보겠네. 떠난 사람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심정을 의미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출장이나 유학 간 가족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루가 제 방 뒤에 놀라듯.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스스로 불안해하며 사소한 일에도 과민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업무 실수나 비밀이 들킬까 봐 걱정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루가 제 방 뒤에 놀라듯.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스스로 불안해하며 사소한 일에도 과민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업무 실수나 비밀이 들킬까 봐 걱정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루가 제 방 뒤에 놀라듯.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스스로 불안해하며 사소한 일에도 과민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업무 실수나 비밀이 들킬까 봐 걱정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책이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생존 방법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실업 상태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격려할 때 사용됩니다.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책이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생존 방법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실업 상태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격려할 때 사용됩니다.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책이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생존 방법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실업 상태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격려할 때 사용됩니다. 개구멍에 망건치기. 욕심을 부리다가 원래 가진 것마저 잃게 되는 어리석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무리한 확장으로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을 때 경고로 사용합니다. 개구멍에 망건치기. 욕심을 부리다가 원래 가진 것마저 잃게 되는 어리석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무리한 확장으로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을 때 경고로 사용합니다. 개구멍에 망건치기. 욕심을 부리다가 원래 가진 것마저 잃게 되는 어리석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무리한 확장으로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을 때 경고로 사용합니다. 바늘 가진 사람이 도끼 가진 사람 이긴다. 작은 무기라도 제대로 쓰면 큰 무기를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크기나 규모보다 활용 능력이 더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대기업과 경쟁하는 중소기업이나 자원은 적지만 전략이 뛰어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늘 가진 사람이 도끼 가진 사람 이긴다. 작은 무기라도 제대로 쓰면 큰 무기를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크기나 규모보다 활용 능력이 더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대기업과 경쟁하는 중소기업이나 자원은 적지만 전략이 뛰어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늘 가진 사람이 도끼 가진 사람 이긴다. 작은 무기라도 제대로 쓰면 큰 무기를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크기나 규모보다 활용 능력이 더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대기업과 경쟁하는 중소기업이나 자원은 적지만 전략이 뛰어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네 개 짖는 소리. 상대방의 말을 하찮게 여기며 무시한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의 의견이나 조언을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상사의 지적이나 동료의 조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무시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동네 개 짖는 소리. 상대방의 말을 하찮게 여기며 무시한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의 의견이나 조언을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상사의 지적이나 동료의 조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무시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동네 개 짖는 소리. 상대방의 말을 하찮게 여기며 무시한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의 의견이나 조언을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상사의 지적이나 동료의 조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무시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큰 물에 큰 고기 논다. 넓은 무대에서 큰 인재가 활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그에 맞는 큰 조직이나 플랫폼에서 제대로 발휘된다는 상황에 활용합니다. 큰 물에 큰 고기 논다. 넓은 무대에서 큰 인재가 활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그에 맞는 큰 조직이나 플랫폼에서 제대로 발휘된다는 상황에 활용합니다. 큰 물에 큰 고기 논다. 넓은 무대에서 큰 인재가 활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그에 맞는 큰 조직이나 플랫폼에서 제대로 발휘된다는 상황에 활용합니다. 사기 접시를 죽으로 엎칠 것 같다. 당장 큰 소동이 일어날 것처럼 격렬하게 야단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많은 그릇을 한 번에 엎어버릴 만큼 격한 분노를 표현한 말입니다. 상사가 크게 화를 내거나 가정에서 심하게 꾸중을 받는 상황에서 그 정도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사기 접시를 죽으로 엎칠 것 같다. 당장 큰 소동이 일어날 것처럼 격렬하게 야단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많은 그릇을 한 번에 엎어버릴 만큼 격한 분노를 표현한 말입니다. 상사가 크게 화를 내거나 가정에서 심하게 꾸중을 받는 상황에서 그 정도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사기 접시를 죽으로 엎칠 것 같다. 당장 큰 소동이 일어날 것처럼 격렬하게 야단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많은 그릇을 한 번에 엎어버릴 만큼 격한 분노를 표현한 말입니다. 상사가 크게 화를 내거나 가정에서 심하게 꾸중을 받는 상황에서 그 정도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많이 생각하고 적게 말하고 더 적게 써라. 신중한 사고와 절제된 언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SNS 시대의 성급한 게시글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중요한 회의에서 발언 전 충분히 검토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많이 생각하고 적게 말하고 더 적게 써라. 신중한 사고와 절제된 언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SNS 시대의 성급한 게시글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중요한 회의에서 발언 전 충분히 검토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많이 생각하고 적게 말하고 더 적게 써라.
신중한 사고와 절제된 언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SNS 시대의 성급한 게시글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중요한 회의에서 발언 전 충분히 검토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늙은 말이 길을 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의 지혜와 판단력이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나이와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력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선배나 경험자의 조언을 구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늙은 말이 길을 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의 지혜와 판단력이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나이와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력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선배나 경험자의 조언을 구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늙은 말이 길을 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의 지혜와 판단력이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나이와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력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선배나 경험자의 조언을 구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운 자식 매로 키운다. 진정한 사랑은 엄격함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때로는 엄하게 대해야 합니다. 부모의 자녀 교육이나 리더의 부하 지도 시 참고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고운 자식 매로 키운다. 진정한 사랑은 엄격함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때로는 엄하게 대해야 합니다. 부모의 자녀 교육이나 리더의 부하 지도 시 참고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고운 자식 매로 키운다. 진정한 사랑은 엄격함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때로는 엄하게 대해야 합니다. 부모의 자녀 교육이나 리더의 부하 지도 시 참고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도둑놈은 한 죄, 잃은 놈은 열 죄. 잃은 사람이 관리 소홀 등으로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안 사고나 분실 사건에서 피해자도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으로 사용합니다. 도둑놈은 한 죄, 잃은 놈은 열 죄. 잃은 사람이 관리 소홀 등으로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안 사고나 분실 사건에서 피해자도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으로 사용합니다. 도둑놈은 한 죄, 잃은 놈은 열 죄. 잃은 사람이 관리 소홀 등으로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안 사고나 분실 사건에서 피해자도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으로 사용합니다. 똥 싼 놈은 달아나고 방귀 뀐 놈만 잡혔다. 진짜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관련자만 처벌받는 불공정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큰 사고의 주범은 전보되고 하급자만 징계받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똥 싼 놈은 달아나고 방귀 뀐 놈만 잡혔다. 진짜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관련자만 처벌받는 불공정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큰 사고의 주범은 전보되고 하급자만 징계받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똥 싼 놈은 달아나고 방귀 뀐 놈만 잡혔다. 진짜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관련자만 처벌받는 불공정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큰 사고의 주범은 전보되고 하급자만 징계받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만경창파의 배 및 뚫기. 자신에게도 해가 되는 악의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넓은 바다에서 배 바닥을 뚫는 것처럼 자멸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조직 내 갈등이나 상호 파괴적 경쟁을 경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경창파의 배 및 뚫기. 자신에게도 해가 되는 악의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넓은 바다에서 배 바닥을 뚫는 것처럼 자멸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조직 내 갈등이나 상호 파괴적 경쟁을 경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경창파의 배 및 뚫기. 자신에게도 해가 되는 악의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넓은 바다에서 배 바닥을 뚫는 것처럼 자멸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조직 내 갈등이나 상호 파괴적 경쟁을 경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